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위성락 의원입니다. 또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서 야당 외교를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취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갔다 온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부연해드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 위성락 의원께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한주 원장께서 또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우리 민주연구원이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김병주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물풍선 사태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6월 19일 북러 동맹 복원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전쟁 방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된다. 두 번째, 북핵 억지,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얼람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하나, 그 바탕 위에서 평화 경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현지에서 상하원, 의회 의원들, 또 행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40명, 40여 명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북러 동맹 복원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대선 국면에 진입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해협 사태, 그 아래 훨씬 그 밑에 처져 있는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 북핵 억지, 평화 경제를 위해서 동맹인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 외교에 이어서 초당적인 여야가 함께 움직이는 의회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또 미국의 조야는 하나에서 열까지 아메리카 퍼스트,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동맹인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국익과 세계 전략의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한국 제일주의 외교에 관한 한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당 외교에 의해서 초당적인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 외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방미단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베이징을 방문해서 대중국 외교를 펼칠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인접 국가인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성락 의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위성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이런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국정에 대한 당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마침 외교 분야를 보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지극히 위태롭습니다.
남북 간의 충돌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마침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연대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 가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 주제들은 지금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또 위태로워진 남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특히 북러 접근 등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을 더 지원하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느냐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를 포함한 미국 조야와 다양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이루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경쟁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는 데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중국이 사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보인 바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거의 동맹과 유사한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들이 컸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처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연구해 나가자. 데 의견이 일치가 있었습니다. 마침 지금 또 미국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대선 동향도 좀 파악을 하고 또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쪽에 인맥과 연결을 시도하는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요컨대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민주당은 실용 외교적인 입장을 부각시켰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하여 미국 조야와 정책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민주당은 대형 정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정책을 책임져야 될 정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마당에 민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제적인 연구단체와 연관을 맺은 적은 간혹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방미단의 한 목적으로서 연구원은 미국에 있는 각종 싱크탱크들과 협력을 맺고 앞으로의 정책 개발 그리고 인적 교류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NCAFP 외교와 관련된 일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CAP 다소 진보적인 그런 싱크탱크이고 또 퀸시라고 하는 싱크탱크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또 하나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맨스필드나 비교적 우파의 싱크탱크였던 헤리시드나 CSIS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히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싱크탱크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싱크탱크들이 시민사회와 그리고 각 기타의 싱크탱크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앞나라의 정책들을 모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싱크탱크는 모든 싱크탱크들로부터 관련된 정부 부처별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정책집을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방대한 자료를 만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 1년이 좀 안 되게 이제 구성에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만들어진 게 작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년 이상 앞두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들이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국내에 있는 다른 연구단체와 협력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도 집권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모으고 정리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했던 6개의 싱크탱크들과는 정책 교류나 정책 공동 개발 그리고 인적 교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방미 외교단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22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야당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여 오늘 방미 외교 보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미 외교단은 오물풍선 사태와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야당이라도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방미 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방미 목표는 한미동맹 점검을 통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 위기를 관리하고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와의 광범위한 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방미 외교단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과의 면담, 미 국무부 한반도 관련 인사, 싱크탱크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가 한미의 근본 이익이고 부합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얻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요 성과는 첫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행정부, 의회, 연구소 등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약속했으며 특히 6.25 참전 기념일을 맞아 6.25 참전 기념비에서 참배하고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둘째,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사항을 공유하고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한미 간 다양한 해법 모색에 공감하였으며 한미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사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한미의 의회 협력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의회 간 폭넓은 대화의 필요성에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과 미국의 CAP 및 퀸시 인스티튜트, CSIS 등을 포함한 6개 기관과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여 정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반도 사항을 공유했으며 동포들의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데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미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방미외교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현지 교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미외교단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 및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야당 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 김병주, 위성락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수고하셨어요. 네.